아버지, 제발 제 목소리 들리시죠?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이름 불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화꽃 향이 코끝을 찌르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이 없어요. 오직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공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영정사진 속 만호,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살아온 부산 사나이의 얼굴이 보입니다. 단단하고 굳센 표정 그대로인데 지금은 차갑게 굳어버린 상태였죠. 앞줄에 앉아있는 딸 지연,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지연의 손은 국화를 꼭 쥔 채 덜덜 떨립니다. 딸 지연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관으로 다가가 귓속말을 합니다. 아버지 지연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아버지가 늘 좋아하시던 그 노래 불러드릴게요. 사람들이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노래라니 다들 놀란 겁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져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그 노래, 지연에게는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어릴 적 집이 어려웠을 때 아버지는 늘 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그리고 지쳐 돌아온 하루 끝에 아이들을 재워주던 자장가이기도 했죠.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관 안에 누워있던 만호의 손가락이 살짝, 정말 살짝 움직인 거예요. 어? 지금 방금 봤어? 손가락이 움직였어.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갑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며 앞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믿기 어려운 광경은 계속 이어졌어요. 심장이 멈췄다던 만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연은 눈물을 쏟으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습니다. 목이 메어오지만 끝까지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운 내 형제여. 순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있다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계음이 울립니다. 의료진이 서둘러 달려와 심전도를 확인하죠. 모니터 화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살아계세요. 한순간에 장례식장이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무게로 눌려있던 공간이 지금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지연은 관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죠. 죽음의 끝에서 다시 삶이 움트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만호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엄숙한 장례식장의 공기는 그대로 남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응급실 불빛이 켜진 병원. 기계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정신없이 오가며 만호의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혈압 확인! 산소 투여 준비하세요! 심전도 계속 주시! 병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숨이 막힐 듯한 집중 속에서
만호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심장이 분명히 뛰고 있어요. 아버지, 저예요. 지연이에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왔어요. 지연의 손은 침대 위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움직임은 없었지만 따스함이 돌아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차마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성주는 지연 뒤에서 서성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고만 치며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기억이 머릿속에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가족에게 등을 돌리게 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다툼. 그 모든 장면이 지금 눈앞의 병상과 겹쳐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의사의 지시와 기계음 속에 묻혀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연만이 흘끗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심전도의 선이 고르게 오르내릴 때마다 지연의 가슴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춘 듯 보이는 순간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죽음과 삶의 경계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좋아하시던 노래 불러드려야겠어요. 혹시 들으실지도 몰라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그 순간 병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마저 손을 멈추고 지연의 울먹이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만호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인 겁니다. 의료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지연은 숨을 삼킨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반응을 보이십니다. 계속 자극하세요. 노래를 멈추지 마세요. 지연은 더 크게, 그러나 여전히 눈물 섞인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병실 벽을 타고 울려 퍼지며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두드렸습니다. 죽음이라 여겼던 순간에서 다시 삶이 움트는 것을 모두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은 쉴 새 없이 분주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기계음과 지연의 목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산소 흐름 조금 더 올리세요. 혈압 수치 안정됩니다. 좋아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간호사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사바늘이 팔에 고정되고 산소 마스크가 조심스레 맞춰졌습니다. 한때 장례식장의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던 음정조차 기도가 되었고 흐느낌마저 간절한 호소가 되었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간호사들조차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녀의 노래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의사조차 눈길을 모니터와 지연 사이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준이 뒷걸음질치듯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감싸주더니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망만 다녔어요. 빚에, 도박에, 결국 가족을 망가뜨리고. 그의 목소리는 의료진의 지시와 기계음 속에 묻혀 크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연만은 고개를 돌려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도, 원망도,
연민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호의 가슴이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의 불빛은 한층 뚜렷해졌고 파형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어요.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유지됩니다. 가족분들, 목소리 계속 들려주세요. 지연은 눈물범벅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를 이어가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목소리 들리시죠? 성주는 여전히 흐느꼈지만 그 울음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음에서 삶으로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망가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두 번째 기회이자 기적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날 병실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사랑과 눈물과 고백이 한 노래에 실려 새로운 삶을 불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한 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족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만호의 호흡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기계음은 생명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곁에서 손을 잡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는 더 음울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 판정 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안정세가 얼마나 갈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구겨진 서류 한 장,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그 빚은 바로 이 병원의 수장, 원장이 쥐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성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난다면 가족으로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아야 들어올 보험금, 그게 원장에게 갚아야 할 빚을 정리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주셔야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여전히 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의 눈빛은 흔들렸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성준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치료는 막대한 부담이고 보험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도 환자의 장기적 회복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버지가 살아나는 게 모두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란 말씀이군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피했을 뿐인데 그 침묵이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하얀 가운을 걸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성준의 옛 친구이자 지금은 돈을 쥔 채권자, 병원장이었습니다. 성준과 원장의 시선이 마주치자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안정세입니다. 특별히 위급 신호는 없습니다. 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원치 않는 소식을 들은 듯 그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번졌습니다. 성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닌 빚과 보험이라는 냉혹한 이해관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괜찮아지실 수 있는 거죠? 원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환자의 상태는 언제든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번져갔습니다. 성주는 원장의 표정에서 분명한 다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원장님, 왜 그렇게 불편해 보이십니까? 아버지가 살아난 게 정말 반갑지 않으신 겁니까?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손길은 멈췄고 의사는 차트를 움켜쥔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이 긴장감 어린 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성준 씨, 그런 추측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억누른 초조함이 분명히 묻어 있었습니다. 성주는 그의 눈빛을 이해하기라도 한다는 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병실은 더 이상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향한 눈물과 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동시에 부딪히는 전쟁터였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희망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드리운 욕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은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고 지연은 그 곁에서 손을 잡은 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실 구석에서 나눈 대화 이후 성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셔야 하지만 그러면 저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보험금 없이는 빚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시선이 자꾸만 병실 구석에 놓인 자신의 외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명의의 거액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이 보험증권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성준에겐 벼랑 끝에 매달린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발목을 더욱 옥죄는 쇠사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 병원의 원장, 민호였습니다. 성준 씨, 잊지 않았겠지요. 그 돈 없이는 당신도 저도 곤란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나신다면 모든 게 끝이겠죠. 민호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로 드러난 시선에는 연민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이전보다는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연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곁에서 손을 잡고 노래하며 간호했습니다. 아버지, 부디 다시 일어나 주셔야 합니다. 빨리 깨어나셔서 저와 오빠에게 미소 지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우연히 성준의 방을 정리하다가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속에서 눈에 익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보험증권? 순간 지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끝까지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듯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오빠가 아버지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움켜쥔 채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성주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왜 오빠가 아버지 보험증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상황이 있어서. 상황?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게 오빠에겐 불편한 일이야?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피하려 했던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병실을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의사마저 순간적으로 시선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잘못된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두 남매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곱씹듯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끼리 감정 싸움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진실은 곧 드러날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병원의 한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큰일입니다. CCTV에서 이상한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성주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원장 민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보험증권과 CCTV 영상이라는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둘러싼 진실은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었고 누가 그것을 밝혀낼 것인가. 병실은 기적의 공간에서 이제 진실을 가르는 법정 같은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한마디가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손에 보험증권을 움켜쥔 채 서 있었고 성주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민호는 특유의 차가운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실로 가서 직접 확인하지요. 진실은 언제나 기록에 남기 마련이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나자 지연은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아니라고 해줘. 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실수라고 그렇게 말해줘. 성준의 입술은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에서 나온 건 변명도 해명도 아닌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일단 영상을 확인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으로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의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조차 알고 있는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끝났구나. 그날. 그 순간이 지켰다면 더는 숨을 곳이 없다. 성준의 머릿속에는 악몽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 병실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들었던 순간 결국 아무 일도 저지르지 못했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충분히 의심받을 만했습니다. 자, 가시죠. 저도 궁금하군요.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지. 원장 민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섞인 은근한 조롱은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발걸음마저 여유로웠습니다. 원장님, 아버지의 목숨을 두고 장난처럼 말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원장은 대답 대신 안경 너머로 차갑게 웃었고 성주는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으며 눈물 어린 눈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을 나선 세 사람은 곧 영상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걷는 동안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삭막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성준의 발끝은 점점 무거워졌으며 민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그의 얼굴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보험증권이라는 종이와 CCTV라는 영상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병실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욕망, 죄와 용서가 얽힌 진실의 심판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실의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작은 공간에서 모니터와 기계의 전원 표시 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이 그곳에 묻혀 기다리고 있다는 듯 공기는 숨조차 막히게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손에 쥔 서류철을 내려놓더니 곧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났고 흑백의 CCTV 영상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그냥 오해이길. 지연의 속삭임 같은 말은 누구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기도처럼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밤중 병실 복도의 적막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복도, 그곳에 사람 그림자가 스르륵 드리워지더니 곧 성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안 돼, 제발 나오지 마라. 그 장면은 나오면 안 된다. 성준은 화면 속에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영상임에도 그 병이 유리처럼 반짝이는 순간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움켜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어깨는 들썩이며 숨이 거칠었습니다. 마치 문 하나 사이에 생과 사의 경계가 놓여 있는 듯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모습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 설마 그게... 성준은 화면 속에서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힘없이 놓아버렸습니다. 잠시 문에 이마를 대고 고개를 떨군 뒤 결국 발길을 돌려 복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작은 앰플은 화면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저건 수면제 앰플입니다. 정량을 넘으면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방안이 한순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보험증권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소나기에 진 채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빠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었던 거야?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게 오빠에겐 짐이었던 거야? 성준은 도망치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무릎이 흔들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의 그림자가 교차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문을 열지도 못했고 결국 그냥 돌아섰잖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끝내버리고 싶었다. 모든 게 무너져버리길.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고백은 영상보다도 더 무겁게 방안을 짓눌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준의 떨리는 목소리 끝에 차갑고도 낮은 웃음이 뒤따랐습니다. 보셨죠? 기록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준 씨, 당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마 결과는 이미 달라졌을 겁니다. 민호의 말투는 마치 판결문을 읽는 재판관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된 확신과 조롱이 번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움켜쥐며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군요. 오빠가 이렇게 몰려간 것도 결국 당신 손아귀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버지의 목숨마저 당신에겐 돈으로만 보였습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퇴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과 입꼬리에 걸린 차가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했습니다. 나는 괴물이야.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게 만든 게 나 혼자만은 아니야. 성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물은 억눌렀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무너질 듯 했지만 곧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영상실 안에서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CCTV 화면 속 기록과 보험 증권이라는 종이가 동시에 무게를 더하며 모든 사람을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성주는 죄책감에 무너졌고 민호는 조롱 섞인 미소로 상황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지연은 눈물 속에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버지를 반드시 지켜내고 이 기묘한 거래와 욕망의 고리를 끝내야 한다는 것. 이제 싸움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병실의 기적은 사라지고 진실의 전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실을 나선 지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장 민호의 비웃음에 눌리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고 오빠까지 무너뜨린 사람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이 싸움에서 물러서면 아버지를 2번 잃는 것과 다르지 않아. 성주는 영상실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민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오랫동안 설계라도 한 듯 의연하고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움직일 건가요? 그의 말은 권유가 아닌 압박이었습니다. 성주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원장님! 당신이 오빠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돈으로 거래하다니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시선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스쳐갔습니다. 지연 씨,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곳 병원도 수많은 환자도 결국 돈이 있어야 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차가운 논리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눈빛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환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당신이 계산기로만 보는 그분의 삶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방안을 울릴 만큼 강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동자에 잠시 흔들림이 비쳤습니다. 지연의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간절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지만 내가 아직 날 붙잡아 주는구나. 지연은 처음으로 민호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눈물 속에서 태어난 그녀의 결심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진실을 향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단순히 오빠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은밀히 병원 기록실을 찾았습니다. 서류 더미를 뒤적이던 그녀의 손끝에 낯익은 이름이 스쳤습니다. 만호 집중 치료 기록. 그러나 그 안에 적힌 기록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 당신이 처음부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거였군요. 그녀는 서류를 움켜쥐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성준과 민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 기록 도대체 왜 이렇게 조작돼 있습니까? 아버지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된 것처럼 꾸며놓았잖아요. 성준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뇨? 기록은 언제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남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 언제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힘껏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겁니까? 보험금이 필요했던 건 오빠만이 아니었군요. 당신도 그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순간 방안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성준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 보험증권을 들이민 거였군요. 난 빚을 갚으려 했지만 결국 당신이 줄을 당기고 있었던 거야. 민호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더 깊은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까? 세상은 결국 계산입니다. 당신도 나도 그 계산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연은 치를 떨며 아버지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이 병원이 아무리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이제 싸움은 단순한 가족의 갈등을 넘어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진실 공방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기록이 드러난 뒤 병실 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모두의 심장을 조여오는 족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그의 존재가 방 안의 모든 진실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흥부는 삼가시죠. 서류 몇 장으로 모든 걸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기록은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해석을 결정하는 건 결국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민호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권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만의 냉정한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권한이라 결국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진실을 정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날 올가매고 아버지마저 그 계산 속에 넣었던 거지. 성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만 자책해.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물러서면 아버지를 2번 잃는 거야. 우리가 지켜내야 해. 이제라도.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성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불씨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감동적인 가족이네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보험증권, CCTV, 모든 자료는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진실은 기록에 남지만 그 기록을 움직이는 건 결국 저 같은 사람이지요. 민호의 비웃음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연과 성주는 동시에 그를 노려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흔들림 없는 결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손에 많은 게 쥐어져 있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성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호의 말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그분의 삶을 숫자로 바꾸게 두진 않을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복도 안을 울릴 만큼 강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잠시 굳었지만 곧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그날 병실은 더 이상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돈, 죄책감과 사랑이 뒤엉켜 부딪히는 심판대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지만 지연과 성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가족의 갈등을 넘어 병원 전체의 진실을 가르는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입을 다물지 못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내부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간호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환자 기록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라고 했습니다. 실제 상태보다 훨씬 나쁘게 쓰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치료약이 들어가야 할 시간에 원장님은 이유 없이 중단을 지시하곤 했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증언은 곧바로 병원위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엔 몇몇이 의심했지만 이어서 나온 기록 조작의 증거들과 목격담은 민호를 옹호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권위와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민호 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았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병원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원장직에서 해임합니다. 원장 민호는 마지막까지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드러난 초조와 분노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켜낸다고 믿었던 성벽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있었고 이제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은 민호라는 이름을 지원했습니다. 원장 민호가 권력에서 밀려나는 동안 두 남매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진실을 붙잡은 그들의 선택은 결국 가장 큰 거짓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산 바닷가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요했습니다.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벤치 위에 만호는 두 남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었는지도, 원장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도. 성준아, 네가 진실을 마주하고 변하길 바랬을 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부드럽고도 단단했습니다. 성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거군요. 지연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더 큰 책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이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지켜낼 겁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져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 위에 그 붉은 빛이 내려앉으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바닷가에서 가장 큰 사랑은 말로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깊은 침묵 속에 숨어 있었고 결국 모든 진실을 이겨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처럼 아픔과 욕망은 사라졌지만 남은 것은 다시 이어진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계산할 수 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숫자와 기록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과 서로의 마음입니다. 진실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강한 힘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걸 구독자분들께서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